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커머스나 친환경, 헬스케어 등의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국내 중견 대기업만큼 매력적인 외국계 기업 취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잡초대석 저희가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외국계 기업 취업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네. 어떤 분인지 먼저 사진으로 방금 만나보고 오셨을 텐데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성동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성동명입니다. 네, 저희가 메인의 사진을 떡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상당히, 드시나요? 부담스럽네요. 네.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네, 방송 세 번째 출연 만에 고정 코너를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감개무량하네요. 앞으로의 각오는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만큼 저도 더 좋은 자료들 준비해서 도움되는 이런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명생 지난번에 뵀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 안경 딱 끼고 오셨는데 오늘 네. 뭔가 딱 달라졌다 했더니 안경을 또 네, 착용 깜빡하고 안 안 들고 하셨네요. 왔습니다. 깜빡하고 네, 동일인이라는 거 사진과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좀 알짜배기 정보들만 이렇게 요약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구직자분들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선입견을 바로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국계 기업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소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외국계 기업 취업을 위한 인문학 개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 시작부터 기대가 됩니다. 말씀처럼 외국계 기업하면 좀 조직 문화가 유연할 것 같다. 아,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시간이나- 부럽다고 꼽는 부분이잖아요. 맞아, 연봉도 왠지 높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선입견인가요?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 일하는 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우선은 구직자분들에게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보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수평적인 조직 구조나 안정적인 워라밸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나 보너스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신입 구직자분들이 생각하는 외국계의 장점은 순위적으로 이제 복지 혜택이나 해외 근무 기회, 높은 연봉, 기업 문화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좋다 보니까 사실 약간 넘사벽,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에 좀 겁을 먹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도 사실입니다. 네. 구직자분들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고스펙자만 가는 곳이 아니냐, 혹은 이제 나는 영어가 되지 않아서 지원조차 못한다 하면서 이제 손살에 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 맞습니다. 네, 선입견도 있고 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상과 어떻게 보면 현실의 괴리잖아요. 네, 왜 이런 게 맞습니다. 나타날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질문을 먼저 두 분한테 한 가지 드려볼 텐데 네. 두 분은 지금 바로 생각하시는 외국계 기업 두세 가지 정도만 있다면 어떤 기업 말씀해 주시겠어요? 애플, 구글, 테슬라. 네.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회사도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많은 정보가 나오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계 기업 대해서 이제 어떤 기업을 알고 있냐 물어보면 보통 얘기하시는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이렇게 저희 대중적으로 많이 노출된 기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체 외국계 기업 수에 비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은 저희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수는 약 15,000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0대 기업에 속하는 외국계 기업들도 저희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희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구인단에 허덕이는 네.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외국 기업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문도 좀 열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만큼 이제 구직자분들의 익숙한 기업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혹은 성장성으로 보았을 때도 충분히 훌륭한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명생께서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동명생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면 이 점이 참 좋다 하시는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신입 구직자 기준으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원해야 되는 세 가지 큰 이유를 뽑아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 메이저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 우선은 학벌이 평가 기준이 되는 이제 다수의 국내 기업과는 다르게 외국계 기업에서는 채용 시 학벌을 지향하고 이제 능력을 바탕으로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벌보다는 직무 연관성이 이제 주요 평가 기준인데요. 이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벌보다 직무 능력을 보고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취업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 국내 기업 대비해서 승진과 많은 성장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능력 중심 인사 제도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만큼 이제 본인의 재량에 따라서 국내 기업에 비해서 승진의 기회도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업무와 네트워크를 접하면서 이런 개인의 커리어 성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원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승장과 성장의 기회도 굉장히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건 참 매력인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인재 육성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현지 인력이 이제 자국 기업 운영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기술 습득을 위해서 본사에서 수개월간 트레이닝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글로벌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각 지사에서 유망한 인재들을 한 곳에 모아서 1, 2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원의 역량과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얼마든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입 구직자분들이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채용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뭐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공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나라 밖에서는 이렇게 좀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외국계 기업들은 좀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국내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국내 채용 시장, 이제 구직자분들이 더욱 더 피부로 느끼고 있겠지만 국내 기업 이제 채용 정체 구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취업난 때문에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계속해서 청년 실업률은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6월 기준으로 10.7%를 찍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 많이 억압받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자료를 보았을 때도 2019년을 대비해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구직 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변한 구직자가 19년 대비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취업난 때문에 이제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쉬어버리는 그런 구직자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국내 채용 시장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외국계 기업에 도전하면서 스스로 취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와, 이 정도면 사실 외국계 기업에 좀 도전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그 목표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좀 어떤 정보를 제공하실 계획인가요? 네, 앞으로 이제 좀 드릴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외국계 기업 소개와 이제 공고 분석을 하면서 베일에 쌓여 있는 이런 좋은 외국계 기업들을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외국계 기업의 필수적인 이제 영문 이력서, 우리 CV나 레주메 작성법, 그리고 커버레터 작성법과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스킬스 앤 팁스,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것도 좀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뭐 영어 면접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룰 예정이고요. 영어 면접 이제 본질부터 영어 면접 때 실전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표현까지도 제가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네. 자,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베일에 쌓여 있는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정보를 우선 획득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정보의 비대칭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외국계 기업 채용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구직자분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를 위해서 오늘은 이제 외국계 기업 채용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 활용법과 팁을 조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국계 기업 이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디드와 잡코리아,
피플앤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인디드 활용법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인디드도 채용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이라면 잡코리아나 사람인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는 좀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외국계 기업으로 검색만 해도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채용 정보들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색 조건을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맞춰서 검색을 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최신 채용 정보를 이메일로 구독하기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검색 조건을 본인의 희망 사항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킨 후에 이 기능을 구독하기 기능을 활용했을 때 본인이 매일매일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신규 채용 정보 같은 게 이메일로 이렇게 바로 오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좋네요. 막 보통 채용 사이트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접속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 뜨나 안 뜨나 막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자동으로 메일로 채용 공고를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설정한 조건에 맞춰서. 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좀 구독하기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잡코리아인가요? 네, 맞습니다.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협업해서 이제 코트라 외국 투자기업 채용 전문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 전문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채용 공고는 물론이고 이제 코트라에서 추천하는 외투 기업과 그 외에 외국계 기업을 모아둔 전용관을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용관에서 당연히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외투 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 실무 담당자들에게 듣는 직무 인터뷰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하실 때 유용한 정보들 많이 있으므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인디드 그리고 잡코리아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피플앤잡입니다. 이 사이트 활용법도 좀 소개해주세요. 네, 세 번째는 피플앤잡인데 피플앤잡은 외국계 기업 채용 포털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채용 공고부터 이제 검색 소팅을 해서 직종별, 직급별, 직무, 업종, 지역별 이렇게 다양하게 기준을 스스로 잡아서 채용 중인 외국계 기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채용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활용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피플앤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채용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했을 때 답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터뷰를 얻을 기회는 이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팁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인사 담당자나 헤드헌터 연락처가 있다면은 이제 이메일, 글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제 시간에 기업에 이력서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네, 이 사이트들 꼭 좀 즐겨찾기를 해두셔서 많은 정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채용 정보를 좀 얻으려고 많이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채용 박람회거든요. 네.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도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외국계 채용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트라가 주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가 매년 있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을 이제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참여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유로는 일단 선착순으로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외국계 기업을 전문가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추천도 해주고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것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네, 장점이 많은 채용 박람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는 이제 외국계 기업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네,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뭐 기업 설명회나 취업 특강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참고로 뭐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연간 행사로 진행이 됐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채용 박람회 정보 주셨고요. 근데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취업 행사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트라는 현재 뭐 ABB 파워그리드 코리아나 쇼피코리아 컴퍼니 이렇게 네, 우수 외투 기업으로 이제 분류되는 우수 외투 기업 13개사가 참가하는 네, 외투 기업 채용 지원 주간을 행사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조금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네요. 네. 네, 내용을 보았을 때는 전문가가 실시하는 이제 취업 특강과 기업의 뭐 채용 설명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참가한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생중계로 행사 내용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도 하면서 평소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부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코너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장점이 많은 이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초반에 이제 외국계 기업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학벌은 좀 안 본다. 그리고 또 뭐 외국어 능력이 아주 탁월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런 내용도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좀 외국계 기업을 취업에 필요한 스펙부터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편견입니다. 네, 일반적인 산업군에 속한 외국계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은 이제 국내 기업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 학벌을 얘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스펙의 초점은 직무 연관성에 맞춰져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제 지원자를 볼 때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와 연관해서 이제 어떤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그 경험을 이제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본인의 회사에 이제 지원한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좀 직무 경험을 더 많이 본다라는 말이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신입직을 지원한 취준생에게는 때론 사실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을까, 혹시나 지원할 기회조차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직무 연관성 그리고 뭐 직무 역량 이런 단어가 좀 거창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좀 염려를 하시는데 이 직무 역량이란 게 신입 구직자분들 기준에서는 꼭 실무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입 기준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전공을 들었는지 혹은 교내외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무 연계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 뭐 직무 관련해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과 혹은 뭐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경험도 좋습니다. 이렇게 직무 연관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과 유럽 같은 이제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산학 실습 그리고 단기 계약, 파견,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도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례로 매장 판매 알바를 했다고 해서 이제 보통 뭐 이력서에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외국계 기업의 한정에서는 이런 경험도 뭐 엑셀을 통해서 매출표를 분석하고 매장 내 프로모션을 기획한 기획을 위한 이제 데이터 활용 능력으로 또 이제 경험으로 연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 분석이나 프로모션 관련 경험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견, 사무 보조 업무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현장에 대한 직무 연계성으로 볼 여지가 외국계 기업에서는 큽니다. 창업 경험이 있다면 또 이것도 우대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학벌 이야기 말고도 사실 이 외국어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현지인처럼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글쎄요, 동명쌤은 좀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영어 능력 또한 이제 원어민 정도로 구사해야 된다는 이런 말은 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외국계 기업 취업 희망자는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잘못된 정보이고 기업마다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기업이 속한 산업군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영어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해외 본사와 이제 잦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직무를 맡고 있다면 당연히 높은 영어 구사 능력의 수준이 요구되겠죠. 하지만 이제 외국계 기업에 속해 있을지라도 주요 고객사가 오히려 한국 기업이구나 혹은 제조 직무를 맡고 있다면은 실무에서 영어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가? 이거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속한 산업군과 지원한 직무에 따라서 상이한 점은 있는데 우선은 채용 전형에서 영어 면접은 불가피합니다. 영어 면접은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한 산업군 직무별로 영어 요구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영어 인터뷰를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스킬셋 정도는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어 면접을 소화할 만한 능력은 좀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외국계 기업 취업을 위한 인문학 개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짚어볼지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신다면요. 네,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주목할 만한 외국계 기업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계 기업 전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레주메나 이제 CV 작성법 같은 것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외국계 기업 목표를 해야겠다 하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국내에 이제 외국계 기업 수가 제가 약 15,000개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 만큼 다양한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 앞서서 이제 뭐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외국계 기업을 이제 지원조차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고스펙자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영어 능력 수준 때문에 이제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방송 이후로 그렇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면서 이제 채용 시장에 숨은 이렇게 보석과 같은 외국계 기업에도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